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김휘영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생명 시스템 정보학교실 연구조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의료인공지능 중에 의료 영상 분석을 통한 의료인공지능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메디랍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신뢰성 있는 의료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JALabs의 어드바이저로서 참가를 하고 있어서 COI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뢰성 있는 의료 인공지능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의미 있는 인공지능이란 게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 네이처 리뷰 캔서에 나왔던 페이퍼의 그림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의료 영상 분석이 굉장히 이제 고도화돼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들이 조기에 이제 어, 암 발견을 스크리닝으로 암 발견할 확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좋다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상식으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네이처 리뷰 캔서 페이퍼에서 지적하는 바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될 확률은 높아지는데 사실은 이제 암이라는 게 다 똑같은 암이 아니고 어떤 암은 굉장히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빨리 자라는 암이 있고 어떤 암은 천천히 자라서 심지어는 해당 환자가 뭐 자연사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거나 어, 뭐 일생 동안 뭐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확률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발견하게 되면은 소위 이제 암의 과잉 진단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 페이퍼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폐암의 경우 13에서 25%가량이 스크리닝으로 조기 암 발견을 하더라도 당장 치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까지 발견하게 되면서 의료 리소스에 부하가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소위 이제 프리시전 메디슨입니다. 기존에 이제 단순한 영상에서의 암이 병변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이제 암 종에 대한 어떤 분별을 통해 이후에 예후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그 컨벤셔널 바이옵시에 의한 병리 분석 혹은 리퀴드 바이옵시, 어, 패솔로지, NGS를 통한 이제 지네틱 바이오마커 등을 통한 프리시전 메디슨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에 더 얹어져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 의료 영상에서의 이미징 바이오마커 분석을 통한 멀티오믹스 스터디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브레인 튜머, 뇌종양 영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MRI 상에서 어떤 리전이 존재한다, 튜머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그 튜머에 대한 서브타입들, 이 튜머가 어느 정도 수준의 악성도를 가지는 어, 뇌 종양인지를, 그리고 그 뇌종양 중에서도 어떤 지네틱 서브타입들이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그에 맞춘 치료계 그리고 그 예후에 대한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세브란스 그룹에서도 멀티 디멘셔널 바이오마커 어나리시스, 기존의 이제 지네틱 바이오마커 기반의 환자 스트래티피케이션을 넘어서 히스토패솔로지 영상상에서의 바이오마커, 그리고 그걸 넘어서 레디올로직 뉴클리어 메디슨 의료 영상상에서의 바이오마커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네틱 바이오마커는 히스토패솔로지에서 보이는 이런 셀, 혹시 뭐 싱글셀이든지 특정 일부 영역에서 샘플링된 데이터일 수 있고요. 또한 히스토패스로지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상에서 보여지는 튜머 리전의 일부 샘플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디올로직 영상은 전체 영역을 한꺼번에 보고 있다는 장점과 함께 굉장히 객관적인 영상을 담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코릴레이션 맵을 만들어서 통합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디지즈 서브타입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프로그노시스 리스폰스 예측,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또한 다른 이제 뭐 면역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반응성을 볼 수 있는 뭐 인필트레이션, 뭐 MSI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현재 연구 리소스로는 저희가 이제 패솔로지 이미징과 레디올로직 이미징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기본 메디컬 이미징 인포메틱스라는 이제
네임 아래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데이터 구축, 어널리시스 영역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임상 영역까지를 내부의 다양한 과들, 레디오션 온콜로지, 방사선종합과죠. 그리고 내과, 외과들 다양한 임상과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앞서 보여드렸던 뭐 뇌종양의 감별을 위한 레디오 지네믹스 연구들, 뇌종양도 이렇게 그 안에서 다양한 이런 서브타입들이 존재를 하고, 이 서브타입들에 따라서도 그 똑같은 약을 쓰더라도 예후 예측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인화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이미징 바이오마커로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심장 영역에서도 심장 영역에서 단순히 그 심장 영역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심근병증을 진단하고 어떤 그 중증도를 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넘어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심장병에 대한 예측 모델까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심근병증에 대한 예후 예측 시스템 통해 선제적으로 이제 환자들에게 약을 써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실 이 모델을 만들고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게 끝이 아니라요. 전주기적으로 데이터 공유 흐름이 가능해야 됩니다. 결국 만들어진 AI 모델, 이 과정에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어떤 레이블된 데이터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AI의 모델에 대한 결과가 다시 전주기적으로 흘러 들어와서 AI 모델에 대한 다시 학습 데이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이제 하이포테시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전주기적 시스템, 그 안에서의 표준화, 레이블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여러 가지 표준화들이 요소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만 해도 그 내부에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모달러티부터 팍스 시스템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뷰어 시스템, 그리고 영상 분석을 담당하는 데이터 허브, 또 그 외에 임상 데이터들을 이제 요청해서 같이 어그리게이션 할 수 있는 EMR 시스템까지를 다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가 AI 시스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도 그 안에서 돌아야 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그런 스페시피케이션을 고려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 흐름을 다 공유를 해야 되고 어,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심장병 예측 모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전향적이란 말은 우리가 이미 후향적으로 과거에 지나간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 이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혹은 환자가 아니지만 후에 이제 심장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군에게 우리가 어떠한 예측, 바이오마커에 기반한 심장병에 대한 예측, 중증도 예측을 해줄 수 있고 이에 따른 처방 혹은 예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목으로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그런 퀄리티 표준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일 이제 이슈가 되는 점은 아무래도 설명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AI 모델이 결국은 잘 작동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워킹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요. 이게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환자가 안 좋아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뭐 복잡한 그림으로 표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제 환자 페이션트 아웃컴이라는 게 이제 환자의 그런 치료 결과인데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안 좋았을 때 어떤 그 피지션이 AI의 레코멘데이션, AI 모델의 그런 추천하는 치료 방법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을 그대로 따랐든지 안 따랐든지 그런 이제 바- 어,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페이션트 아웃컴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 AI 레코멘데이션이 표준 치료를 따르든 표준 치료를 따르지 않든 그거에 대한 피지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정량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특정 AI 모델이 예를 들면 엑스레이 영상 하나를 놓고 이 영상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무슨 병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레디오 지노믹스라든지 이런 연구들의 일환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사용성이 좋게 하려면은 기존의 스킴에서 우리 의료진이 만들어준 데이터, 레이블된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공학자가 모델을 만들어 그 공학자가 만든 모델의 프리딕션을 의료진이 그대로 믿고 따르는 스킴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더해서 의료진이 이에 기반한 베리파이드 프리딕션, 검증된 프리딕션을 할 수 있고 또 이 프리딕션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 인스펙션을 통해서 모델에 대한 또 혹은 데이터에 대한 임프루먼트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전주기적 흐름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영상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기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로컬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 사일런스 맵이라든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통한 어떤 인터프리테이션 확보 영상상에서의 어느 부분을 어떤 피처를 잡아서 판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쉽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노테이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영상 단위에서의 레이블링, 영상상에서 병변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병변이 어디 있고 병변은 구체적으로 어느 픽셀 안에 존재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종합적으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나면 결국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뢰성 있는 AI 모델이 되려면은 어텐션을 잘하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모델인데요. 여기서 이제 카디오메갈리라는 질병을 진단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카디오메갈리라는 것은 심장이 비대해져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데요. 좌측하고 우측의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딱 눈으로 보시기에도 전문가가 아니시겠지만 보시기에도 심장이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카디오메갈리라고 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혹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환자군인데요. 이런 이제 그 카디오메갈리를 잘 잡아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실제 우리가 이게 모델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려면은, 어, 이 모델이 그럼 실제로 이 영상에서 심장을 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일런스 맵이라든지 캠을 뿌려봤을 때 엉뚱하게 다른 부분을 보고 판단하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모델을 아무리 이제 단순히 그 프리딕션 퍼포먼스 상으로 뭐 어큐러시, 정확도 뭐 이런 지표 측면에서 성능이 좋더라도 믿고 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 같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폐 영상에서의 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폐 영상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붙어야 되고 심장을 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심장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필요한 게 현재 기술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소위 하드 레이블 된 데이터가 우리가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만 풀더라도 요구가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텐션이 더 잘된 모델,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사실 이런 하드 레이블을 우리가 뭐 10만 장, 100만 장 갖추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점만 찍는다든지 소위 이제 박스만 찍는 위크 레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물론 기본적인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언슈퍼바이즈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를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풀리 슈퍼바이즈드를 하는 모델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새로운 하이포테시스를 찾을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우리가 정답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 권장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의 양상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반대로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에퓨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폐에 이제 물이 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물이 차는 이제 현상을 증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모델이 분석을 했을 때 뭔가 이상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폐 아랫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에퓨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는 에퓨전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을 우리가 역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노테이션이 필요하긴 한데요. 물론 기술적으로 우리가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하드 레이블이 없이 모델 자체가 어텐션을 할 영역까지도 이제 학습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직 완성된 모델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어텐션을 위해서는 하드 레이블이 필요한 게 현실적인 방안이고요. 최근에 이제 의료인공지능 학회 표준화 분과 차원에서 몇 가지 설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가 이제 답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재밌었던 답이 이거였습니다. 참여하시는 의료인공지능 응용 기기 혹은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잘 정의된 혹은 학술적으로 죄송합니다. 학술적으로
잘 합의된 골든 스탠다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제 의도는 레이블이 골든 스탠다드가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영상상에 어떤 레이블을 했을 때 뭐 질병이 있으면 있다 없다 혹은 있으면 어느 영역이 질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노테이션 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골든 스탠다드가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였는데 의외로 굉장히 놀랍게도 64%의 연구자께서 골든 스탠다드가 없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드 레이블을 한다고 하면 하드 레이블에 대한 어떤 정의된 잘 정의된 표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고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절실하다는 것을 이제 물론 이제 40명밖에 안 되는 데이터지만 좀 말해주고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물론 이제 골든 스탠다드라는 게 영상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인트라 옵저버 베리에이션을 넘어서 인터 옵저버 베리에이션을 감안하기 위한 두세 명 이상의 컨센서스 를 바라보는 어, 확보하는 그런 방향의 골드 스탠다드가 이제 소위 뭐 표준이라면 표준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정말 엄밀한 골드 스탠다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뭐 3명 이상의 리더가 있다고 했을 때 리더 1, 2에 대한 어그리먼트 리더 2, 3에 대한 어그리먼트 각각의 어그리먼트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전체의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컨센서스를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티리와 이제 뭐 서울여대 그리고 JLS와 함께 이번에 이제 범부처 표준화 과제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평가 및 데이터 레이블링 표준을 개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AI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상에서의 그 데이터 스페시피케이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링 스페시피케이션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AI 모델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신뢰성 있게 할 것인가. 역시 이런 밸리데이션도 우리가 잘 정의된 데이터, 결국 데이터를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링,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골든 스탠다드를 확보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질병 진단 예측에 활용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료기기들에 대한 성능 평가 방법과 이에 필요한 데이터 레이블링 국제 표준 기준 데이터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 방법은 여러 단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개발 측면에서 테스트 메소드에 대한 표준 개발, 그 테스트 메소드 상에서 이벨루에이션 매트릭에 대한 표준 개발,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할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에 대한 표준,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링 표준. 이걸 또 어떻게 스트럭처드된 레포트로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모델의 성능을 넘어서 클리니컬 이펙티브니스, 임상적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로 어떤 테스트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AI 모델이 임상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 두 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보통은 이제 그 유효성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학습 모델의 정확도, 특히 뭐 민감도, 특이도로 대변되는 정확도의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목적에 맞게 양성 예측도라든지 음성 예측도 다양한 지표들을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이 있고요. 중요 질환 및 서타입의 오진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진이 크리티컬하게 환자의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 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 임상적 판단의 오분류, 뭐 감염병 환자의 격리 수용, 현재 이제 코비드 19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 수용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평가 지표들 그리고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함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나면은 이를 위한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표준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구현 및 시험을 이제 JLabs에서 담당해서 메디라벨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탑재를 해서 이제 표준적인 레이블이 가능하도록 반자동화된 그런 라벨링 물론 이제 반자동화가 되면은 라벨링 속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신뢰성 있는 라벨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자동화된 기술, 그냥 반자동이 아니라 표준화된 반자동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JLabs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건 뭐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AI 모델에서 바이어스, 베리어스, 딜레마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이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팅 모델을 이제 구축하는 게 목적이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스킴은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또 언신 데이터를 활용한 테스트 셋,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 스플리팅을 활용한 AI 모델 구축,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다고 하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활용한 밸리데이션 모델, 또 이 모델 각각의 모델들을 어그리게해서 앙상블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시도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이건 아직 퍼블리시된 데이터는 아닌데요. 어,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그 이제 랜덤 스플리팅을 이제 무작위로 수행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스몰 샘플 사이즈, 특히 의료 데이터에서는 스몰 샘플 사이즈인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랜덤하게 스플릿한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고 평가를 했을 때 그 밸리데이션 퍼포먼스와 테스트 셋 퍼포먼스 간의 간격이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그 TSNX 플러스상에서 이제 트레일 셋과 테스트 셋들의 이제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균일하게 그러니까 이루어져서 우리가 또 밸리데이션 상의 퍼포먼스와 테스트 상의 퍼포먼스가 크게 다르지 않는 로버스트한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모델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게 단순한 랜덤 스플리팅으로는 그걸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연구 결과의 결론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스플리팅을 할 때도 어떤 스킴으로 해야 되는지 표준적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레이블된 데이터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 그 연구를 이미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리얼 월드는 이렇죠. 우리가 이런 잘 짜여진 스트롱 슈퍼비전된 데이터를 10만 개, 100만 개 구축하면 좋지만, 결국 인컴플리트한 슈퍼비전, 인어큐레이트한 슈퍼비전을 해도 우리가 부정확한 레이블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고,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의료진을 닥달해서 구워 삶아서 그냥 인력으로 해결하는, 그쵸? 주무시고 계는 선생님들 다 일일이 깨워서 레이블링 하라고 이렇게 꼬시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뭐 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마 슈퍼바이즈도 하고, 결국 이제 우리가 레이블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액티브 러닝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를 동반한 또 이제 표준적인 레이블링 방법도 함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풀에서 굉장히 또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툴들을 사용하는지는 다 지워놨는데요. 어떤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하기 위해서 어떤 툴들을 사용하시냐 질문을 했더니, 이걸 이제 좀 답변이 좀 적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이제 디텍션 모델들 만드는 거 외에 이제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만드시는 분들은 뭐 어텐션 모델 같은 거 감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영상 단위의 레이블만 하면 되니까 뭐 굳이 툴을 안 사용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데이터 어노테이션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툴들을 사용하시냐 여쭤봤더니,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다 제각기 다른 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각기 다른 툴들은 다 각자의 스킴이 있고 각자의 포맷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연구를, 특히나 요즘같이 다기관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여러 협력 연구를 할 때 이제 어, 그 효율에 이제 저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요. 결국 이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터 어노테이션 하고 나서 그 품질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 스탠다드가 아까도 60% 이상의 연구자가 합의된 골든 스탠다드가 없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품질 평가 기준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어노테이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굉장히 이것도 역시 놀랍게도 76%, 77% 많은 연구자가 품질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쇼킹한 결과긴 하고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과제 등을 통해서 어떤 품질 평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표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구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당장 이제 보여드릴 결과는 없지만 향후 1, 2년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또 이제 또 데이터의
신뢰성, 모델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또 이제 모델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보통은 이제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만 봐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오버 컨피던트하는 모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제 모델에 대한 그런 컨피던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설명 가능성이 있는 모델이 결국 이제 의료진이 믿고 쓰려면은 그 신뢰성이 정량적으로, 예를 들어서 50% 정확도로 50% 정확도가 아니라 50% 컨피던스를 가지고 질병이 있다고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50% 확률이 그대로 그 이제 질병에 대한 그 실제 정답과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사실 근데 현재 모델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피던스를 정량화해서 뽑더라도 신뢰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캘리브레이션 된 모델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 영상에 대해서 이제 어, 발표하신 미란석 박사님이나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이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로 우리가 컨피던스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인 셋, 테스트 셋에 대한 그런 이제 간극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OOD 디텍션, 아웃 오브 디텍션 모델들을 같이 이제 조인트리 트레이닝 모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프리미엄이나 결과가 나와서 조만간 또 이것도 따로 공유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신뢰성 있는 모델을 갖췄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 모델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 뭐 질병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 어떠한 이제 그런 신뢰도를 수치로서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모델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의료 인공지능이 이제 의료에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지금까지 제한적인 환경의 단순 태스크를 의료진보다 더 잘한다 이상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넘치는 의료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하이포테시스를 찾기 위한 바이오마커 설계를 하는 게 현재 이제 의료 인공지능 연구의 이제 흐름이고요. 이런 다차원 의료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핵심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이게 지금 빅뱅 이론을 보셨으면 아시는 장면일 텐데, 이 친구들이 그런 걸 만들었죠. 인터넷상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집에 있는 등이 이제 IoT죠, 이제 홈 IoT를 만들어서 집에 있는 등들이 막 켜지고 꺼지고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옆집에 사는 이제 팬이라는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야, 그거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그거 왜 이런 거 만든 거야? 너 이거 왜 만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대답을 한 거는 because we can,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공학자들의 로망이죠. 할 수 있는 걸 한다, 우리가 재밌는 걸 한다, 물론 좋은데 사실 의료에서는 아무리 그 재미있고 뭔가 신기한 모델을 만들어도 이거 왜 만들었지? 이거 왜 만들었을까?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실패한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신뢰성이 있는 연구, 또 이제 의미가 있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든가 어텐션, 또 레이블링 방법에 대한 품질평가 등 표준화 필요한 모델, 컴피턴스 캘리브레이션,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